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예, 어제 이제 교통안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바뀌는 법규와 제도를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는 전반적으로 2022년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좀 새로운 법과 제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예, 먼저 이 사회 교육 분야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 국가 장학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제 기초 차상위 가구,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이제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까지, 그리고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이제 등록금 전액을 이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는 앞으로 1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이제 지급이 됩니다. 이름이 참 예쁜데 그리고 여기에 만 0세부터 1세 아동은 영아수당으로 이제 매월 3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요. 아동수당은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 이제 확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성 청소년에게 이제 생리용품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 월 이제는 만 한 2천 원 정도 이제 전자바우처가 이제는 매달 이제 제공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이제 기초연금 지급 대상도 올해부터 좀 확대가 됩니다. 네. 올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이제 단독 가구는 월소득이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88만 원 이하면 이제 기초연금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액수도 지난해보다 단독 가구는 11만 원, 또 부부 가구는 17만 6천 원 올랐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제도인데요. 심야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시간을 제한했던 이제 게임 셧다운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폐지가 됩니다. 네. 대신 이제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이제 법정 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제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이제 선택적 이제 셧다운제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네. 뭐 제가 볼 때 뭐 신청 안 하면은 아예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학자금 대출 제도에도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간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이제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 제도,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장학금, 그러니까 미리 이제 등록금을 빌린 다음에 졸업해서 이제 취업을 한 다음에 갚는 제도죠.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이제 학부생만 이용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석사는 6천만 원, 박사는 9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 등록금 대출이 가능해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교육 부분을 보면은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앞으로 무조건 이제 공개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규 교사를 이제 신규 채용할 때는 지금껏 이제 자체적인 이제는 학교 내부적인 이제 채용 절차를 밟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필기 시험은 이제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채용 절차 이제 공정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런 제도가 이제 새로 도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 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합격을 하면서 일반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앞으로 이 국가 시험에서도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번에는 노동, 근로 부분인데요. 예. 먼저 이 킥서비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와 같이 이제 우리가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요. 실업급여와 이제 출산 전후 급여도 이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는 근로자가 이제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하루에 4만 1,860원씩 상병수당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건 아직까지는 이제 전면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에서 일단 시범 시행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는 이거를 전면 시행을 그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이제는 구제 제도도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이제 성별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받거나 또는 이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불리한 처우를 하면
이제 피해 근로자는 이제 노동위원회에 이제 구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정된 이제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 그런 사업주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된 게요. 이번에 올해 추가된 게 이제는 자녀를 키우는 이제 워킹 데디와 워킹 맘들을 위한 소식인데요. 예. 앞으로 이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이제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걸 이제 빠뜨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핵심이죠. 지난해 8,72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올해부터는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면은 월 환산액이 이제는 191만 4,440원이 됩니다. 예. 자,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올해는 이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가 되고 우리 경제가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국방 분야인데요. 국방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장병들의 월급 인상입니다. 월 11.1% 정도 이제 장병들 급여가 인상이 됐는데요. 이제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은 월 67만 6,100원을 이제 병장들이 지급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동원 훈련에 참여하는 이제 예비군들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는 이제 47,000원 이제 훈련 보상비 하루에 이제 돈이 지급됐는데 올해부터는 62,000원으로 또 이제 인상이 됐고요. 예.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해도 아직도 우리 국군 장병들 월급이 좀 너무 적다고 보이는데요. 뭐 그럼에도 한정된 국가 예산 안에서 뭔가 그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장병들 급식비를 대폭 인상을 해서 삼시세끼 제대로 먹을 수 있게만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소식이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다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다음은 이제 조세와 금융 부분인데요. 청년들이 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금과 펀드에서 이제 혜택을 강화한 게 이번에 주요 포인트인데요. 먼저 청년 희망 적금이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이제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이 청년 희망 적금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의 2년 만기 적금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시중 이자도 주고요. 또 여기에 납입액의 2에서 4%를 저축 장려금으로 또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자 소득은 비과세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혜택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청년이 장기 펀드에 만약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연 600만 원 한도의 납입 금액에서 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청년형 장기 펀드 소득공제 제도라고 하는데 다만 가입 대상은 총 급여의 이제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3,800만 원 이하의 청년들로 이제 제한이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건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듭니다. 그리고 그 동학개미, 서학개미들을 위한 소식도 있다고요? 예. 그 앞으로 국내와 이제 해외 주식 매매 시에는 이제 소수점 단위 거래가 이제 허용됩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은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이미 시행이 됐고요. 국내 주식은 이제 올해 이제는 3분기부터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주식의 0.4주를 사고 이제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외 가상자산 거래 계좌도 이제 보유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앞으로 이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면요, 상속세 연부 연납 제도라고 해서 이제 상속세가 좀 크면은 이걸 좀 나눠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나눠낼 수 있는 기간이 이제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10년간 나눠낼 수 있게 그렇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가 올 1월부터 시행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말 그대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준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제 종이 영수증 대신에 전자 영수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용기가 없이
세제나 샴푸를 구매하는, 그러니까 빈통을 가져가서 채워넣는 거죠. 네.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제 탄소 중립을 실천했다고 해서 이를 포인트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다회 용기나 이제 무공해차 사용자도 이제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받은 이제 포인트는 이제 현금이나 상품권처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이 탄소 중립에 동참을 하면은 포인트도 받는, 포인트가 예, 이제 곧 맞습니다. 현금이지 돈인 않습니까? 예. 포인트도 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